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순환적 경제관이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순 사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이게 음양오행 같은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끊임없이 돌고 도는 뭐랄까 순환과 균형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서양의 직선적 사고방식과는 좀 다르죠. 그렇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관점이 경제 윤리랑은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지점을 한번 같이 파헤쳐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에서 제가 본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세상을 개별 요소로 잘게 쪼개서 분석하기보다는 전체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순환하는 관계로 파악하려는 시도예요. 아, 전체론적인 접근이군요. 맞습니다. 음양오행이 바로 그런 모델이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자료들이 이걸 그냥 오래된 철학으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대 과학, 특히 복잡계 과학이라고 하죠. 네네, 들어봤어요.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예측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 원리하고도 이 동양 사상이 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순 사상의 구체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이 순환 원리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자료에서 대대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이게 음과 양처럼 서로 마주보면서도 의존하는 그런 관계라고요? 네, 맞아요. 기다릴 때, 마주볼 때, 글자 그대로 서로를 필요로 하며 마주보는 상태죠. 단순한 대립이나 반대가 아니라 뭐랄까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오히려 조화를 만들어내는 관계. 아, 차이를 통한 조화. 마치 그 식물과 동물이 산소랑 이산화탄소 주고받으면서 같이 사는 것처럼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그런 생태계의 비유를 들면서 대순 사상의 음양합덕과 연결시키더라고요. 음과 양이 서로의 덕을 합쳐 더 나은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음양합독. 근데 이 개념을 자료에서는 특정 경제윤리, 예를 들면 자유지상주의하고 연결하던데 그건 좀 의외였어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 그 부분. 네,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음양합덕이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전 시대, 그러니까 선천시대의 불균형이나 부조화를 넘어서서 가장 적합한 균형 상태, 즉 덕이 합쳐진 상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해요. 적극적인 노력이요? 네. 그래서 이게 후천개벽, 즉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사상과도 깊게 연결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오는 전경 속 노름꾼 이야기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겉보기에는 그냥 운에 맡기는 노름 같지만 그 안에서도 일심, 즉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판의 원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외부의 강요 없이 스스로 원리를 깨쳐서 부조화에서 벗어나는 자유, 즉 내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스스로 원리를 깨닫고 자유로워진다.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런 관점이 바로 외부의 강제 없이 개별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찾아간다고 보는 자유지상주의적인 아이디어와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다름, 즉 음양이 존중되면서도 결국엔 더 나은 더 나은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개별 요소의 자율성이 전체적인 조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일리 있네요. 그럼 해원상생, 개연상생, 개념은 어떻습니까? 원한을 풀고 서로 잘 살게 한다? 이건 공리주의랑 연결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해원상생은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쌓여온 갈등이나 불균형, 그걸 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원한을 먼저 풀어야만 진정한 상생, 즉 모두가 함께 사는 상태가 가능해진다는 사상입니다. 과거의 매듭을 먼저 풀어야 한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지점을 공리주의와 비교하면서 설명해요. 일반적인 공리주의가 현재나 미래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원상생은 과거의 상처나 불만, 즉 원이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미래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자료에 나오는 만고역신, 해원공사처럼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죽거나 평가받지 못한 존재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의례가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과거 인물에 대한 연민을 넘어서 그런 역사적 부채나 구조적 불균형이 해소되어야만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효율, 즉 상생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의 목표인 전체 행복 증진에 정의 회복이나 과거 청산이라는 조건을 더한 셈이죠. 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네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미래의 상생, 즉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순환론적인 관점들이 현대과학, 특히 복잡계 과학과도 통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복잡계 과학이라는 게 사실 세상을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나 시스템으로 보거든요. 네, 그렇죠.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나비 효과처럼요. 또 시스템 스스로 어떤 외부 개입 없이도 질서를 찾아가려는 속성, 이걸 자기조직화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들도 보이거든요. 자기 조직화요? 네. 근데 자료들은 대순사상의 음양오행이나 상생상극 같은 원리들이 바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끊임없이 균형을 회복하려는 과정을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단순한 원인과 결과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복잡한 관계망과 순환의 패턴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대과학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세상을 이렇게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좀 독특한 창을 열어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양압덕이나 해원상생 같은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의외의 지점에서 자유지상주의나 공리주의 같은 특정 경제윤리와 만날 수 있는지도 엿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런 순환적인 관점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혹은 우리 각자의 일이나 삶 속에서 마주치는 복잡한 시스템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생각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오행의 순환이든 이런 경제윤리의 순환이든 그 순환이 완전하게 잘 돌아가려면 종종 토와 같은 중재 요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상생과 상극의 고리를 부드럽게 이어주고 조절하는 역할이죠.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 네, 그리고 때로는 인존, 즉 사람의 역할, 인간 존엄성의 가치가 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나 끊이지 않는 사회 갈등 속에서 과연 이런 중재자 혹은 토나 인존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